안녕하세요. 대원외고 수업하고 있는 이치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준비되는 동안 제 소개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대원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을 전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주로 3학년이 제일 많아요. 3학년 되면 대부분 제 수업을 좀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나가고 봐보면은 아이들이 뭐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돌고 돈 다음에요. 그 다음에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될 때는 이제 여기저기 좀 나눠서 듣다가 3학년 되면 대부분은 진짜로 제 수업을 진짜 듣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매년 50명 이상의 친구들이 제 수업 듣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의 이제 그 서울대 가는 애들의 절반 이상은 제 수업으로 마무리를 해요. 실제로. 대원외고 다니면서 이제 확률과 통계 3학년 1학기 수업하는 것들을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좀 짓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도 현재 조교는 대원외고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한 친구가 저희 조교를 하고 있고요. 뭐 작년에는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을 수석 입학한 친구가 저희 조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매년 마무리가 됐을 때는 제 수업으로 끝나는데 일단 2학년 되면은 모여서 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1학년인데 어머니들께서 여기저기 들어봤을 때 제 이름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거는 이제 1학년 수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요. 뭐 아이들의 요청들도 좀 있긴 한데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올해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경험이 내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수능에서 문이과 통합돼서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2, 3학년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됐던 이유는 수능에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내신 챙기고 수능까지 좀 완성을 해보자를 목표로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올해 대학 가는 친구들부터는 통합형으로 이제 같이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원에서도 계속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대원 이제 수시로 막 75명 막 갈 때가 있었는데 뭐 아직 올해는 발표가 안 났지만 작년에는 수시가 20명이었고 정시도 한 20명 그래서 합쳐서 한 45명 갔고 그다음에 최근에 학교 분위기에서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정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그리고 정시 다니는 학원도 좀 다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수학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모양 봤을 때 저는 정말 크게 완결성이라는 걸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 방학을 하다가 이제 넘어오면 2학년 때부터 모양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인지도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수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근데 좀 빠르게 좀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잘하는 친구들도 제 수업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1학년들 수학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수업 준비한 거 하고 대책 같은 것들 가볍게 방향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이야기하기가 좋은 거는 저는 데이터베이스가 3학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욕심도 있을 거고 방향도 설정할 거고 하나하나 시험이 아니라 3년이 진행이 됐을 때 또 우리 아이들이 수능에서도 첫 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작년하고부터 분위기가 수학의 수능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어요. 1학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쪽에 있는데 어, 어려운 거 내지 마라라고 했던 것들에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이 문제 어렵게 내는 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상이 어렵고 두 번째는 케이스 분류가 어렵고 세 번째는 계산이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산이 어렵게 된다는 건 고1 과정이 탄탄하게 돼 있으면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섞어주면 그게 계산입니다. 발상은 배워야 돼요. 근데 좀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걸 내라라고 재작년 6월부터 이제 나와서 수능에서는 약간 1학년 과정이 탄탄하게 안 돼 있으면 수능도 약간 흔들리는데 이런 분위기로 약간 바뀌었어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볼 때는 선택 과목 자체도 확률과 통계로 공통으로 돼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확률 통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전부 다 전부 수험생들이 전부 확률과 통계를 할 거니까 그걸 좀 대비를 좀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같이 좀 준비할 수 있는 방향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볍게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매년 보는데 A 학교가 이제 대원이고요. B 학교는 또 3학년 때 확률 또 열심히 하는 학교 하나 있어요. 이제 한영예고도 열심히 하는데 두 학교가 다 매년 50명 이상씩은 제 수업으로 확률과 통계를 완성을 하고 있다. 뭐 이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뭐 이거는 요번에 제가 1월 중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1월 중에 윈터 저기 대성 윈터에서 아이들 전국의 상위권 친구들하고 수업을 이제 수학2 수업을 미적분 수업을 했었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거는 이제 설명의 자료에 다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평가를 한번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 게 이 후기가 뭐 한 일주일 전에 만들어진 후기예요. 정말 신기한 거는 읽어보시면 제가 수업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다 다르게 써져 있어요. 그 말이 애들이 느끼는 바들을 꼭 표현하고 싶어서 다 후기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강남대성 후기라는 것을 나머지 후기들은 뭐 누적된 후기들인데 그게 가장 최신의 후기들이라 제 수업이 어떻게 되고 우리 아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실 거면 거기 써준 말들의 흐름을 한번 봐보시면 아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특징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선행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이 동네에서 수업을 하면 뭐 공통수학 1, 2 정도는 다들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말 많이 한 게 잘할 수 있게 많이 한 게 있고 뭐 기억이 나게 했고 뭐 이제 아이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물어봤을 때 뭐 제대로 본 거요? 아니면 뭐요? 물어봐도 한 다들 3번 이상은 다들 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뭐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봐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같은 느낌인데 뭐 근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선행이 중요한가요? 현행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현행이 중요하죠. 먼저 하면은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올라가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굴렸을 때 높은 확률이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지 실제로 나온다는 거는 약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점수를 실제로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했다고 맞는 게 아니라 점수화하는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월 중에서는 이제 시기별 맞춤 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2월 중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연습을 좀 해왔으면 1등급이 되는 포인트의 문제는 많아봐야 3개에서 5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70점은 기본 점수로 만든 다음에 남들이 좀 헷갈려하는 걸 빠르게 풀어서 80점 이상을 만들고 변별력 있는 것 중에 누가 더 골라서 맞추느냐 이게 이제 1번 가장 기본적인 시험을 보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점수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3학년 아이들을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신 할 때 확률과 통계는 정말 그 한 끗 차이로 갈리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거는 시험 보는 연습이에요. 시험 보는 연습. 그래서 시험을 봐서 표현하고 시간 내에 감각을 얻는 것들을 실제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2월 중에서 주제별 집중 학습이라고 돼 있는 거는 여태까지 어떤 습관을 계속 가는 거 하고 이제 1등급을 맞출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단원마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단원마다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를 봐주는 게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는 거고 3월은 그냥 간단합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시험 봐야 돼요. 시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그냥 극단적인 걸 얘기하면 50일 남았으면 중간고사 시험지 형태로 50번 보는 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리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제 많이 푸는 게 최고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도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요거 주제별 집중학습하고 시험 보는 방법이 2월 말까지 뭔가 아이들이 학습을 해왔고 여태까지 선행을 했든 뭐 했든 결국은 현행이고 시험 때 점수를 내는 것에 에너지를 좀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2월 중에는 뭘 좀 더 좋아하면 좋을까 그리고 수업은 제가 어떻게 진행할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 보면 1등급 완성하려면요 많이 풀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기본값이잖아요. 많이 해본 사람이 더 많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생각하기인데 요게 많이 약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중학생 애들도 이제 제 선행 수업을 듣고 모양을 보면 어, 정말 중학교에서의 선행은 나도 중학교를 좀 할까 생각할 만큼 편했던 부분이 시험에 압박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동과 태도가 했다에 머무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근데 저는 이제 수능을 담당하고 수능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그 강남대성에서 이제 전국에서 수업 듣던 그 친구들이 써준 그 말 있죠. 그거를 꼭 끝까지 읽어보시면 제 수업의 방향이 정말 잘 드러납니다. 어, 그러니까 제일 평가를 좋게 받았어요. 근데 그 얘기가 수능을 맞추게 하려면 우리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의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잘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대신에 손은 진짜 빨라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빠릅니다. 시작하는 순간 다들 책상을 펜으로 때려요. 다다다다다다. 정말 빨리 풀더라고요. 그리고 판별식 써서 D가 0 돼야 되는 거 문제 풀라 그러면 진짜 빠르더라고요. 저보다 더 빨라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푸냐 하는데 옆에서 폴근 가면 보고 있으면 와, 중학교 선행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애들이. 그러면 일단 뭐가 없냐면 생각하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 중에 뭐 4개를 뽑는다고 하면 2개는 손이 빨라야 돼요. 2개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문제가 손이 빠른 걸로 커버를 하려면 생각해서 3분인 문제가 한 10분 걸려요.
10분 걸리는 문제는 사실상 시험에서 애들이 못 풉니다. 그거 한 문제 푸는 것보다 10분 투자해서 다른 거 3개 맞추면 그게 점수가 되는 거니까 사실 그래도 풀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방법을 모르면 그 문제는 사실은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들이 확실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3월 됐을 때는 시험 형태를 보면서 자기 위치를 좀 객관화하고 모양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많이 푼 애들은 정말 기본 공식은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 할 만큼 애들 정말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로 그걸 하던 친구들은 또 이쪽에 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좀 준비를 했던 부분은 요겁니다. 3월 되면은 이제 정규반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분명히 1월, 2월에 거쳐서 어딘가에서 수학 수업들을 다 했어요. 전부 다 했는데 중간고사 핵심 주제가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기말고사 핵심 주제는 경우의 수예요. 요건 이제 좀 중요한 게 처음으로 경우의 수가 옮겨서 이사를 왔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내용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건 당연히 되는 거지만 이제 중간고사 핵심 주제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거나 못 그리는 친구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2학년 돼서 모든 과목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저랑 2학년 같이 하는 친구 중에서 막 이제 보면 알죠. 어떻게 해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아예 그래프로만 내용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1학년 때는 습관적으로 푸는 연습이 많이 되면 2학년 때부터는 그래프 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고 3학년 내신으로 결정되는 게 이제 경우의 수로 들어가 있는데 그 핵심 주제가 전부 1학년 1학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1학기 점수가 잘 나오려면 중간을 잘 봐야 될까요? 기말을 잘 봐야 될까요? 당연히 둘 다 잘 봐야 돼요. 합산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핵심 주제도 정리하고 기말고사 핵심 주제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원은 뭐가 있냐면 5월 되면 단기 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 방학.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국제를 준비하던 친구가 많을 때 만들어졌던 건데 대원외고는 또 준비해야 될 게 아직 발표는 안 났겠지만 시험을 전국에서 제일 빨리 봅니다. 중간고사를 전국에서 1등으로 봐요. 제가 다른 학교도 같이 하고 하면 뭐 작년 기준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4월 18일 날 수학 보고 끝나요. 다른 데는 5월 첫째 주, 둘째 주인데 18일 날 끝나면요. 어, 다른 학교 시작도 안 했는데 일주일 전에 시험이 다 끝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 놀 거 다 논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럼 뭘 하냐면 봄방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봄방학이에요. 4월 1, 2, 3, 5월 1, 2, 3, 4, 5, 6은 아마 쉴 거예요. 무조건 한 5일 정도는 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외국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 별로 안 가니까 그때 특강을 듣습니다. 그냥 다 특강, 5일 특강 뭐 이런 것들로 대원외고 학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하고요. 주로 애들은 이제 수학을 듣는데 제가 이거 지금 6회 특강을 하잖아요. 아마 5월 중에는 경우의 수 4회 특강 아마 이런 걸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 특강을 진행을 하는 건 제가 뭐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저만 할 수 있는 특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수업을 하지 않고 3학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화법이나 흐름이나 봤을 때 뭐 3월에 내신 수업을 안 듣더라도 2월에 얘는 들어보기가 상당히 좋은 게 당장의 점수가 나올 게 아니고 반복하고 있는데 6회인데 제목을 한번 봐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2차 함수라는 파트는요. 사실은 한 번 수업하면 끝나야 되는 단원이에요. 단원 중에서. 근데 6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뒤집어서 보면 6번을 하려면요. 애들이 6번 내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듣는 걸 만들어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일단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출발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조건 식으로 푸는.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함수 연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만들어 놓고 문제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단원들이고요. 뭐 사실 얘만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것들도 다 돼야 되는데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습관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배운다고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2월 6회 특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연습을 하고 모양 보고 그래프로 좀 보는 방법들로 볼 건데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체 제작으로 수업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시중 교재에서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말 그대로 하면 한 땀 한 땀 다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분류를 한 다음에요. 아이들에게 처음 연습을 시키는 것들은 그래프로 풀면 빨리 풀리는 문제들과 그래프로 시작해야 되는 문제들과 그래프하고 아닌 것들을 구분해서 심화 문제가 그래프로 갔을 때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를 교재를 다 선별을 해서 했어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정말 2차 함수 그래프만 한 300문제 정도를 뽑았거든요. 2차 함수만. 근데 그걸 뽑았다는 얘기가 전국에 있는 모든 고1 나왔던 기출문제 싹 다 뒤지고 흐름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본 제작해서 이렇게 푸는 것들로 봐주고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흐름을 기억하면 2학년 때 정말 좋습니다.
그냥 뭐 그건 나중 얘기가 될 거고 당장에는 그런 생각하는 방법들을 배워볼 수 있다. 2월이라서 할 수 있는 특강이고요. 3월에서는 내신 수업 진행할 때는 1.5회에서 2회 정도를 설명할 정도의 내용으로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는 압축해서 이제 푸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습관이 만들어지거나 연습을 할 거면 뭐 이 수업으로 제가 이렇게 좀 진행하는 수업들을 하나 좀 준비를 했더라. 수업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저는 흐름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이 흐름을 만든다 얘기 좀 가볍게 포인트만 한번 해볼게요. 10이 완성이고 1이 시작이라고 치면은 어려운 걸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1, 3, 7, 10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본반, 심화반으로 나눠져서 기본반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1, 2, 3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응용반 할 거면 4, 5, 6을 설명하겠죠. 그 단계를. 그 어려운 거 설명한 사람들은 설명하고 3, 7, 10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감각 좋은 친구들은 그걸 되게 좋아해요. 감각 좋은 친구들. 근데 저는 설명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이들도 인정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10이라는 문제를 전부 다 설명하는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고 있을 때 다 이해가 되게 절대 빠짐없이 되게 자세하게 흐름을 만들어 설명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에서 1등급 완성인데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요. 그 문제로 가기 위한 기본 예제부터 흐름을 만들어서 배우고 적용하는 방법들을 보입니다. 접근 방법이 계속 똑같은데 쉬운 문제에서 연습해보고 똑같은 조건에서 복잡하게 나와도 적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감각이 좋아서 너가 푸는 게 아니라 너는 이 훈련에 의해서 만들 수 있어라는 자료를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아이들을 관리해서 만들어갔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란 말을 진짜 좋아하고요. 저는 강사로 소개하기보다는 트레이너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코치도 있고 트레이닝도 있어요. 트레인이라는 것은 그냥 기차 선로 만들고 가기만 선로를 따라가면 늘어날 수 있는 걸 트레이닝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앉아서 그냥 그거죠. 수학이 제일 문제는 시간을 넣은 것만큼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올 때가 훨씬 많다. 그럼 저는 목표가 뭐냐? 시간을 넣은 것만큼 효율이 나올 수 있게 수업 구성을 만드느냐. 그게 저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딱 수업을 들었을 때 한 것만큼 결과 만드는 걸 목표로 만들었다. 트레이닝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했지만 1에서 10까지 설명 어떻게 하냐면 다 합니다. 약간 호불호가 갈려요. 이과적으로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중간에 저것까지 설명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 2학년 수업은 이제 주 2회 반과 주 1회 반 수업을 하는데 주 1회 반 수업은 어쩔 수 없이 1, 3, 7, 10으로 설명합니다.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 2회 반 수업은 1, 2, 3, 4, 5, 6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 2회 반과 주 1회 반을 보면은 뭐 기본반인가요? 실력반인가요? 둘 다 1등급 완성반으로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속도의 차이를 좀 조절을 하는데 저는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그걸 따라올 수 있게 돼 있다. 부족한 부분은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교재들을 준비를 해놨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똑같은 말로 써놨고요. 이 두 가지 내용들 한번 봐보겠습니다. 수업은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면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제 수학 잘하는 애야. 1등급이 듣는 수업이 있고요. 하나는 1등급을 만드는 수업이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당연히 들어봐도 이쪽입니다. 저는 1등급을 만드는 쪽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제가 언제 갑자기 애들이 많아졌냐라고 하면은 1, 2학년 때 한 번도 1등급을 맞아보지 못했던 뭐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맞았는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1등급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1등을 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때 2명이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1등 하던 애가 3등급을 맞아버렸어요. 그 시험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가 40명이었는데 65명 되고 70명 넘어서 종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률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수업을 듣게 됐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올라가게 하는 걸 수업으로 한 거예요. 3에서 4등급, 3, 4등급에 머무는 친구들 중에는 1등급으로 갈 수 있는데 머물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면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 변화가 만들어진다.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들을 게 있으니까 요거는 들을 게 있는 수업, 요거는 들어서 성적이 변하는 수업. 둘 다 있어요. 최상위권만 다루는 선생님들은 아까처럼 1, 3, 7, 10 이러면서 들을 것만 탁탁탁 얘기해주고 아이들이 들어서 갑니다. 저는 만드는 쪽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이 수업도 애들이 몰리다 보니까 좀 더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변화가 필요하다. 약점 극복을 좀 찾아야 된다. 꼼꼼하게 1부터 10까지 자세하게 듣고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의 수업을 들으면 된다. 감각보다는 그냥 진짜 차분히. 감각 좋으면 더 좋죠.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말 매니악하게 좋아합니다. 정말로 매니악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매년 한둘에 그런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넘어가서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와 소통은 저는 실장님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클리닉 수업 자체가 실장님하고는 5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클리닉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수업하고 있을 때 제가 수업이 있으면 그 옆 강의실에서는 저하고 교재 작업 같이 하는 클리닉 선생님이 이제 클리닉 질문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더 자유로운 시간에 클리닉을 같이 병행할 수 있고 그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이제 교재나 뭐 자료나 더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거나 어머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서 다니는 부분 중에서는 클리닉 선생님이 좋아서 다니는 친구들도 진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 얘기는 뭐 크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준비한 거는요. 제가 이 개강하는 것들 2월 이제 2주 정도는 걸쳐서 요 방금 말했던 수업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내신은 주 1회 반만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2회도 있고 1회도 있고 대원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되게 다양하게 하세요. 근데 제가 현재 2학년과 3학년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1학년 수업하는 애들은 주 1회로 목표는 내신 수업을 할 때는 그냥 1등급 완성반 딱 내용 듣고 흐름 듣고 자료와 좀 챙겨서 시험 보는 연습할 수 있는 걸로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 계시는 봐보시면 알겠지만 신성지 선생님이 또 주 2회 반 수업을 좀 담당하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신 수업엔 주 2회와 주 1회가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이제 뭐 갑자기 내신했을 때 이제 어머니들께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도전이라고 느낄 때가 제일 두려울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도전이라고 생각하면은 아 여기서 진짜 해야 돼? 그게 정말 저는 그걸 깨는데 좀 그 짧은 시간에 깨긴 했는데 그게 가장 강한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갖고 있으면 그대로 가서 도전보다는 저는 투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걸 이제 학생이 만들어주긴 했는데 2차 함수 6회 완성 요 수업을 한 번쯤은 그냥 들어봤으면 좋겠다. 방금 말했지만 우리 아이가 들었는데 뭐가 약하다라고 하면 뭐 그래프가 좀 약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애들 다 좀 놀라긴 합니다. 첫날 듣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날 한번 들어보면 아, 이 선생님 수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되고 뭐 어딘가 하던 데가 있으면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3월 됐을 때도 우리하고 맞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또 이제 5월에 얘기합니다. 5월에 경우의 수 특강을 할 거니까 그거 한번 들어봐라. 근데 경우의 수 약한 친구들은 그걸 이제 들어보면 또 달라지겠죠. 또 그때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어차피 2학년 되면 제 수업으로 더 거의 오게 돼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저하고 수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건데 그 타이밍이 언제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전부 다 맞겠습니까? 전부 다 맞지는 않는데 확실한 거는 대원외고를 다니는 친구들하고 저는 성향이 가장 잘 맞아요. 말 그대로 가장 성향이 잘 맞을 수밖에 없게 수업을 준비하고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들로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갖다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특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요일에 주 1회 이제 1등급 완성반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대치동 처음 왔을 때부터 얘기하지만 저는 수능을 수업을 하러 왔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수능 수업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고1 비중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정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3월 내신에서는 뭐 걱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들은 봤을 때 뭐 정보를 여기저기 들으면 걱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건 2월에 준비한 2차 함수 그래프 특강은 전국에서 그 수업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만든 거고 제가 그걸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제가 계속 수능 수업을 하다가 그걸 가지고 왜 아이들이 고1 때 이걸 해서 오면 참 좋은데 왜 안 해서 올까? 그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300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무 문제나 긁은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다 풀어보고 선별해서 아이들에게 방향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제공을 한 겁니다. 1등급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아, 좀 잘할 아이들이 듣는 건가? 말했지만 출발할 때 기본 만들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 흐름적인 자료를 갖다가 6회로 탄탄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수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뭐 한 번 들어봤다 아니면 뭐 그냥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 요 말을 제가 항상 쓰는데 제가 항상 2학년부터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옮길 때 안 옮겨요. 근데 제 수업 들었던 제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만들어준 말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안 옮기니까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투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 써준 걸로 항상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를 만들 줄 안다. 실제로 많이 만들었다. 지금 1등이 많이 듣고 있다. 1등급을 정말 많이 만들어봤다. 100점 이상 상승하는 것들의 변화가 있다.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는 거는 가능성이고요. 그 잘 맞는 친구들에게는 제일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믿고 맡겨주신다면 뭐 결과로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